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장점.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의 장점은 저는 첫 번째로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계시면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면 보통 90일짜리 도장 찍어줍니다. 소위 말하는 관광비자죠. 그 90일 동안에 학교 선택부터 아이 학생비자,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 가디언 비자 받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90일 이내에 해결 가능합니다. 혹시나 내 주위에선 90일에 안 돼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보단 90일 내로 대부분 해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90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싱가포르나 인근 지역 나갔다가 국가로 잠깐 나갔다가 또 돌아오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비용이나 이런 거에서 아주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차는 1시간밖에 안 나고요. KL 기준으로 한국에서 비행기 직항 탔을 때 한 6시간 이내로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영어권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이런 데랑 비교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여기 좀 기록을 해놨어요. 학교 선택의 초이스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는 한 200여 개의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KL, 쿠알라룸푸르죠. 그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주변에 대부분의 국제학교, 한 100여 개의 국제학교들이 이렇게 KL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 우리로 말하자면 경기도 광역 권처럼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조호바루나 페낭 이런 곳에도 수십여 개의 국제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택의 초이스가 다양하고 지역도 그래도 이 세 곳에서 적어도 한국 분들 기준으로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고 또 오래전부터 가서 정착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활적인 한국 분들 기준에서도 생활적인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꼭 KL뿐만이 아니라 페낭이나 조호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도 다양하고 지역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래도 메이저에서도 3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학교도 대부분이 영국식이긴 하지만 미국식 국제학교도 있고 아주 소수지만 호주식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요. 말레이시아 어쨌든 대부분 영어 때문에 많이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이 국제학교 세팅에서의 영어는 당연히 영어, 국제학교니까 다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거 맞고요. 학교 밖에서도 의외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표지판, 도로에 있는 안내판, 그리고 이런 관공서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브로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팜플렛이라고 하죠. 그런 거 봐도 쉽게 대부분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상당히 영어가 많이 쓰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영어가 많이 쓰입니다, 정말. 그래서 동남아 치고 이 정도의 영어가 사용되는 곳 실생활에서 저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넘버1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생활 물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생활 물가가 한국과 비교하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보기 물가나 이런 거는 한국의 한 70%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식 같은 비용 이런 거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특히 영어권 국가, 조기 유학지로 경쟁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랑 비교해서는 이 외식 비용이 정말 저렴합니다. 적어도 영어권 국가에서 외식하려면 돈이 정말로 요즘 물가 팬데믹 이후에 돈 1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는 이런 외식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동네 로컬 식당들 가거나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한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들과 비교해서 요즘 캐나다도 렌트비가 최악인 시기거든요.
그런데 뭐 캐나다만 그렇겠습니까? 영어권 국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분들이 주로 렌트하는 뭐 콘도 렌트비도 서양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다. 한 뭐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저렴함이 어쨌든 말레이시아의 강점이 아닌가,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날씨. 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뭐 건기 우기가 있다고 하지만 1년 내내 그 기온이 20도에서 30도 사이라는 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참 좋잖아요, 생활하기에. 그래서 뭐 건기 우기가 있고 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지만 그래도 이런 온도가 일정한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1년 내내. 자, 6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장점, 이제 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계속 영상을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시청해 주세요. 6번째는 한국인이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그래도 상당합니다. 이곳 사람들 친절하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되게 환대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사람들 은근히 대접받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마 계신 분들은, 말레이시아 계신 분들은 제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뭐 대우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어디 가서 영어권 국가에서는 왜 내가 영어 못해서 주눅도 들고 더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요. 말레이시아에선 좀 더 자존감을 잃을 일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단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저는 이걸 골랐습니다. 비자 신청할 때, 뭐,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이게 뭐, 같은 이민성인데도 참 요구하는 서류들, 이게 지역에 따라서도, 막, 에이전트, 그 담당 에이전트에 따라서도, 그리고 학교마다도 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같은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을 오는데 저희는 번역 공증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번역도 해야 되고 공증도 해야 되고 이게 번역하고 공증하면 시간도 걸리지만 돈도 들고 그리고 돈하고 시간만 들면 그나마 난데 이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직업이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게 여러분 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단점이지 않나. 이게 뭐 지역마다, 지역의 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되게 뭐 직접 신청했는데 누구는 꼭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비자 받을 때 로컬 스폰서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꼭 에이전트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죠. 예, 외국인이 여기서 로컬 스폰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인 처음 안 될 어떻게 로컬 스폰서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거가 분명히 저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 때문에 오신다면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처음으로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도로 이런 계획들이 보행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도 참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육교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럼 육교 이제 넘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힘겨워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많이 불편하죠. 이게 도로 계획이 참 보행자를 전혀 배려 안 한 듯한 그런 구조라서 도시 계획들이 인도도 되게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동네 산책 같은 거는 웬만한 동네가 아니고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콘도 단지 내가 아니면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뭐 이게 2등까지 할 만하냐 한데 글쎄요. 그냥 뒤에가 더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저거 별거 없어 그러고
멈추시지 마시고 한번 뒤에 더 알찬 내용들이 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 영어 액센트죠. 여기 싱글리시라고 하죠. 싱가포르 잉글리시를 싱글리시라고 하는데 여기도 맹글리시라고 하거든요. 좀 되게 투박합니다. 인도 영어랑은 또 다르고요. 인도 액센트랑은 또 다른 굉장히 투박하게 한국 분들이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뭐지? 좀 당황스럽게 국제학교에도 이제 컨택하시다 보면 여기 우리 리셉셔니스트라고 하죠. 학교 행정 처음에 이제 만나시는 분들 처음에 영어를 어쨌든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실 만큼 이렇게 좀 액센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말레이시아 영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영어를 좀 폄하하는 경우도 있고 발음 때문에 왜 한국 분들이 발음에 상당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영어 액센트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정작 걱정할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점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차값이 비쌉니다. 자동차 값이 뭐 중고든 새 차든 물론 말레이시아 로컬 브랜드들도 두 개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사양이라고 했을 때 한국 기준으로 보다 항상 비싸다는 거. 근데 동남아가 다 차값이 비싸잖아요. 외제차는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초기 비용에서 학비랑 자동차 값이 가장 크게 들거든요. 혹시 차 없어도 생활되지 않을까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적어도 조기 유학으로 오신다면 아주 특정 동네, 특정 구역이 아니라면 자동차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의 9은 자동차가 필요하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값이 비싼 거는 분명히 초기 정착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또 같은 사양이라고 했을 때 한국보다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산을 잡으실 때요.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레이시아에는 외국인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가격. 특히 이제 렌트할 때. 로컬한테는 로컬은 좀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지만 외국인이란 게 외국인이란 그런 게 벌써 알잖아요. 이야기하고 처음에 컨택할 때 벌써 알잖아요. 그 부동산 에이전트를 컨택할 때 벌써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외국인 가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외국인 가격에서 흥정해봤자 얼마나 흥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집 계약하거나 이런 할 때 분명히 약간 손해본다는 느낌? 그런 게 조금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경험해보면 나중에 디파짓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외국인이란 게 외국인으로서의 프리미엄도 분명히 아까 한국인으로서의 환대도 있지만 이런 집 계약이나 이런 콘도 렌트할 때는 외국인이란 게 분명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느 나라나 외국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우리 핸디캡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게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렌트해서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외국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들이 곳곳에서 생활 중에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외국인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거나 그래도 외국인 입장료가 따로 있습니다. 아예 그냥 외국인 입장료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관광객이니까 돈을 더 받아야 돼. 우리는 자국민은 세금을 내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거 뭐지? 어쨌든 외국인이라도 거기에 1년, 2년 살면 로컬처럼 다 생활하면서 그 물가에 다 세금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돈을 쓰러 온 거잖아요. 관광객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조기유학 오신 분들은 관광객 개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외국인 가격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큰 돈, 적은 돈을 떠나서 어쨌든 아쉬운 점은 맞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캐나다 같은 경우엔 외국인도 합법적인 비자로 물론 가디언 비자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합법적인 비자로 18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녀들 수당까지 주는 영어권 국가도 있는데 물론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걸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냥 너무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외국인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거는 단점 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여러분. 6번째는 요즘은 인터넷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우리 말하는 와이파이 그런 게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할 때 집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한국보다는 조금 끊김도 심하고 글쎄요. 아무래도 그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지 않은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뭐 지역에 상관없다는 말도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마다 약간씩 좀 다른 것 같고 같은 회사를 이용해도 좀 뭐 날씨나 막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끊김도 좀 발생하는 게 좀 빈도수가 좀 잦고요. 아무래도 인터넷 그거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예.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냥 장점 6개, 단점 6개 맞추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하나 더 단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어떻게 보면 생활을 이제 하시는 그 뭐 집에서 쓰는 물이 우리 필터를 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번 사용하면 필터색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수돗물의 그 수질이 그렇게 한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맨날 뭐 식수를 먹고 우리가 뭐 샤워도 하고 씻고 그럴 때 맨날 사용하는 게 물이잖아요. 우리가 양치도 하고 그럴 때 그런 물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수돗물 기준으로 퀄리티가 분명히 한국과 비교해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냥 오늘 영상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